안녕하세요. 북경반점입니다. 자, 토요일 오전입니다. 토요일 오전. 자, 오늘의 주제는요. 남의 영상 주석 달기. 예, 오랜만에 남의 영상 주석 달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다룰 영상은요. 문사 채널에서 발표한 영상입니다. 문사. 그 영상의 주제는요. 발해가 시작된 곳. 천문영과 동모산은 어디인가?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발해가 시작된 곳 천문영과 동모산은 어디인가라는 영상이고요. 문사 채널에서 발표한 그러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요. 이분이 약간의 설명을 써 놓으셨는데요. 4월 달에 발표된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대진국 발해의 시작점인 영주, 예, 중요하죠, 영주. 그리고 천문령, 동모산과 태백산의 위치에 대한 탐구물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은 김기홍 선생, 그 다음에 전우성 선생의 글과 영상을 참고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두 분은요,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한 60점 정도. 예, 60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예, 그 이유는 뭐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원본 영상이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자, 남의 영상 주석 달기 문사편입니다. 발해가 시작된 곳 천문영과 동모산은 어디인가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려가 패망할 때 후고구려의 깃발을 세우고 일어난 사람은 대중상이었다. 예,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예, 고구려가 패망할 때 후고구려의 깃발을 세우고 일어난 사람은 대조영의 아버지 대중상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고 일어난 사람은 대중상이었다. 그의 아들 대조영은 당나라 군대를 천문령에서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의 아들 대조영은 대조영이 대중상과 어디에 살았냐면요. 영주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영주. 당나라의 영주에 살았습니다. 예. 그랬다가 거기서 사고를 치죠. 그리고 도망 나오는데 그 군대 쫓아오는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친 곳이 천문령입니다. 이게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요 천문령에 대해서는 이 영상 끝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주석을 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대조영이 당나라 군대를 천문령에서 격파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대진국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어딘가를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파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국호를 대진으로 바꾸었다. 발해라는 명칭은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발해라는 명칭은 당나라가 일방적으로 부른 이름입니다. 일방적으로 부른 이름. 그러니까 대진국에서 국서를 보냈어요. 당나라에 국서를 보냈는데, 자, 회신에 발해군왕으로 임명한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발해라는 그 국호가 여기서 왔다 이거죠. 그런데 원래 이 나라의 이름은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진국. 예,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또 보실게요. 나라가 일방적으로 부른 이름으로 당과 외교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당이 지칭한 예, 국서가 발해군왕이라는 오가는 호칭에서 과정입니다. 국서가 유래한다. 오가는 과정. 예종 선천 2년 낭장 최은을 보내어 대조영을 좌유의 원의 대장군 발해군왕으로 책봉하고 아울러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대조영을 좌효위 원외 대장군으로 봉했고 그리고 발해 군왕으로 책봉했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하죠. 발해 군왕.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앞 방송에서 이미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당나라 발해군과 대조영의 발해국은 동시에 존재했나라는 방송을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거는 그 방송을 보시고요. 결론은 뭐였죠? 동시에 존재했답니다. 했다. 예,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거로 이 18명의 발해왕, 이건 중국 왕조에서 임명한 발해왕입니다. 예. 발해왕이 총 18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다 전수조사해서 18명을 전체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발해군이라는 거는 진시황이 만들었습니다. 발해군을 진시황이 만들었고 이때는 발해왕이 없었어요. 예, 진시황 때는 왜죠? 군현제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겁니다. 군현제기 때문에 황제 아래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안에 오면은 군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국제 하에서 발해왕이 이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발해군은 기원전 221년부터고요. 그 다음에 발해왕은 동한 때부터다. 예, 요 145년, 146년 요때죠. 예, 요때 처음 발해왕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였죠? 중요한 거는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 와서 여기 보시면 이연이 발해왕에 봉해집니다. 예, 이병의 손자입니다. 이세민과 같은 학렬이고요. 고조 이연이 이 이봉자라는 사람을 발해왕에 봉하는 거예요. 이연이 발해왕에 된 게 아니고 이연이 이봉자를 발해왕에 봉했다. 그러면 이것은 기원전 200년 전후겠죠. 200년 전후. 예, 200년 전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02년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202년.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고숙문, 고변, 고고, 그 다음에 5대로 들어와서 고만흥까지. 이 네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네 사람이 발해왕일 때, 발해군왕일 때, 발해군왕이죠. 발해군왕. 이 전체 18명 중에 이 네 사람만 발해군왕입니다. 왜 그렇죠? 발해하고 시기가 겹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발해군왕에 있을 때 발해국이 있었습니다. 그 북쪽에. 그랬기 때문에 여기를 발해국왕이라고 부른 거고 여기를 발해군왕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죠? 발해군과 발해국은 근처에 인근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기록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서남 땅에 발해군이 있었고요. 그 북쪽 땅에 발해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뭐죠? 그가 바로 이 발해입니다. 예. 발해의 서남 쪽에 발해군, 북쪽에 발해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는 기록을 보시면 대조영이 최초의 발해군왕으로 조금 이따가 아니고 이미 나왔죠. 이미 나온 거에 보시면 자, 이 영상에 보시면 발해군왕입니다. 발해국왕이 아니고요. 발해군왕. 자, 이 말은 뭐죠? 발해군과 인근에 있다는 거죠. 인근에 있다는 거고 그리고 대조영이 발해군왕이 될 때는 이 발해군왕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봉자는 고조 2년 때니까 요때입니다. 618년에서 626년. 요때 당나라 최초의 발해군왕인 시절에는 발해국이 없었죠. 발해국은 698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없었죠. 80년 전이죠. 자, 그리고 고숙문이 발해왕이 된 거는 789년입니다. 발해국이 있을 때죠. 예,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조영이 발해군왕이 됐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이 발해군의 발해군왕이라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예, 책봉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발해 국왕인 대조영이 발해 군왕의 책봉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록에서 주목할 부분이 또 있죠. 그러면 대조영을 왜 발해 군왕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자, 지금 중국의 주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발해라는 것은 발해군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해군은 고대 중국의 행정구역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현재 하북성 창주가 여기입니다. 창주시. 창주 일대를 발해군으로 본다. 중국 학계에서. 이건 왜 그렇죠? 여기에 발해라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발해를 기점으로 서남쪽에다 여기가 발해군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왜곡 주장하는 것이고요. 저의 주장은 하북성 지리연구소의 발표에 따라서 여기에 발해라는 내륙 호수 발해가 있었고, 이 서남 쪽에 발해군이 있었고, 이 북쪽에 발해국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결국은 뭐냐면 대조영이 세운 발해국이 요 발해군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발해군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발해군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실까요? 기존 사학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 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중국에서 주장하는 발해군은 여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발해군은 여기입니다. 형대 남쪽. 그런데 지금 발해국은 어디 있다고 합니까? 길림에 있다고 합니다. 길림, 동모산이 여기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중국에서 주장하는 거, 여기 제가 주장하는 이곳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주장하는 발해군이 여기 있다고 하고, 그러면 대조영을 발해군왕이라고, 여기 있는 대조영을 발해군왕이라고 했다 그러면 발해군은 최소한 이만해야죠. 발해군이 이만해야 발해군도 있고 발해군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국 사학에서의 모순이에요. 예,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해보죠. 예, 아무도 안 해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뜻은 뭐냐? 발해국왕이 아니라 왜 최초의 발해군왕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은 중국의 발해군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후에 발해국이 있는데도 왜 발해군왕을 임명했느냐? 그것은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가운데 발해를 놓고 위아래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발해국이 존재하는데도 그 밑에 발해군왕을 임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나라와 오대에서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을 또 계속 보실까요? 거느리고 있는 지역을 호란주로 삼아서 호란주 도독의칙을 더하였다. 당나라가 대조영을 발해군왕이라고 부른 것은 대조영의 중심지가 바로 발해군 자, 여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당나라가 대조영을 발해군왕이라고 부른 것은 발해국왕이 아니고 발해군왕이라고 부른 것은 대조영의 중심지가 발해군 일대에 있었다. 일대라는 게 중요합니다. 발해군이 있고 그 인근에 있었다는 것이지 딱 발해군에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발해군에 있었으면 발해국이 있는 상태에서 발해군왕을 임명할 수가 없죠. 예, 인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일대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문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또 다시 때에 보시겠습니다. 있었기 때문이다. 대조영의 나라 대진국의 땅 자, 이 말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대조영의 나라 대진국의 땅이 바로 발해군이가 아닙니다. 발해군이 아니에요. 그러면 발해군과 발해국이 병존할 수 없죠. 자, 이분은 문사라는 채널은요, 스스로 연구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운영자가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연구하는 분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연구한 거를 조합해 가지고 영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모르시는 건 뭐죠? 이분이 모르시는 거는 발해군과 발해국이 병존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발해군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중국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발해를 지금 바다가 있는 여기 발해를 이게 고대의 발해라고 보고 서남 쪽에 발해군이 있었다라고 한 이 지도 1700년대 지도죠. 예. 1000년이 더 지난 지도입니다. 1000년 후에 만든 지도. 발해가 그 있었던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의 지도, 대청광효도 이거 제가 별로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예,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대청광효도는요. 이거 맹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고 발해군이라고 한 것 자체가 이게 이미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사 채널에서는 이 왜곡된 걸 모르고 중국 애들 거 가져다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발해군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분은 발해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거고 발해군과 발해국이 따로 병존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해군의 자리에 발해국이 있었다. 발해군도 여기 있었고 발해국도 여기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올바른 주석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땅이 바로 발해군이라는 얘기다. 진화의 고지도를 살펴보면 발해군은 대략 지금의 창주시 일대 자, 이게 이제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예, 중국의 주장을 가져다가 동북공정에 대응한다라는 전에 이매림 선생의 영상도 보셨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발상입니다. 중국 애들 주장 1950년, 100년도 안 된 주장을 가져다가 70년 됐죠, 70년. 70년 된 중화인민공화국 생긴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를 가지고 여기가 발해군이다. 라고 이 문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주시 일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창주시 일대라고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 발해를 기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정을 한 거예요. 이 발해의 서남 쪽이다라고. 자, 그리고 호타하 이남이고 산동성 북쪽이다. 이것도 다 틀렸습니다. 예, 전부 틀렸어요. 1950년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무슨 고지도예요. 예.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창주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칭한다. 이곳은 호타 이남이고 산동성의 북 그래서 이게 무슨 고지도입니까, 여러분? 1950년 지도를 고지도다. 예. 좀 생각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리 남의 것 같다 하는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발해군은 창주시 일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자, 계속 갑니다. 쪽이다. 이 발해군이라는 지명을 버리고 발해를 동쪽인 만주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해군이라는 지명을 버리고 발해를 동쪽인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은 맞죠. 만주와 연해주에다 비정하는 거는 틀렸습니다. 예. 기록으로 볼 때 틀렸어요. 예. 그래서 이 발해군이 어디 있었나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와 연해주 일대에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 1931년 출간된 중국 고금지명대사전에는 발해군에 대해 다음 자, 요번에는 1931년입니다. 1931년에 고금지명대사전입니다. 고금지명대사전. 예, 연도를 잘 봐주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발해군은 한나라 때 설치되었다. 지금의 지계성 하간현 일대로부터 동쪽으로는 창현에 이른다.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다 왜곡, 중국 애들이 왜곡한 거 갖다가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1930년대에 나온 사전 가지고 이 말은 맞죠. 한나라 때 설치됐다. 지계성이 지금의 하북성입니다. 예, 지계성이 하북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간현부터 창현, 여기가 창주라는 거죠. 창주시, 하간현과 창주시 사이에 있다. 예, 발해군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현재 발해의 바다를 기점으로 서남쪽에 창주라고
대충 갖다 비정한 겁니다. 예. 그리고 북으로는 경조 일대에 이르렀다. 여기는 발해 국의 땅입니다. 여기는 발해 국의 땅이고요. 산동성 무채연 예, 이런 거 다 틀립니다. 예, 고금지명 대사전 자체가 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지만 이건 틀린 내용이에요. 고금지명 대사전에. 자, 이런 걸 인용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북으로는 경조 안차현에 이르고 남으로는 산동성 무채현에 이르는 그 땅을 모두 말한다. 1929년 진화의 역사학자인 황유한은 발해 자, 이번에는 1929년입니다. 1929년. 이거는 이제 황유한이라는 사람이 발해에 관련된 사료를 종합 검토를 한 거예요. 예, 종합 검토를 해서 책을 냈는데 여기에는 볼만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관련된 모든 사료를 검토하여 예, 저술한 사료를 검토한 발해국기에서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해 29년이란 연도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과거 사료를 주변을 정리한 발이라고 것이라서. 발-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해, 바다입니다. 바다의 주변을 발이라고 한답니다. 어떤 바다가 있으면 그 주변 땅을 발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발은 올바른 글자가 아니랍니다. 후세에 발해라고 삼수변을 붙여서 사용했답니다.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찾아봤어요. 이게 언제냐? 삼수변을 붙인 게 언제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수변을 붙인 것은 북이 등국 원년입니다. 북이 등국 원년. 대나라에서 바꿨죠. 위나라로. 386년입니다. 이 등국이라는 것은 북이 도무제 석발규의 연호입니다. 석발규의 연호예요. 그래서 이때 삼수변이 없는 발해군을 삼수변을 붙인 발해군으로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기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후세에 삼수변이 붙은 발해라고 사용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보이시는 예, 도무제 때부터라는 겁니다. 도무제. 북위의 도무제가 바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발해는 어디에 있느냐? 청주와 영주 사이에 있다. 청주와 영주 사이에 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방송했습니다. 예, 이미 방송했어요. 제가 여기에 뽑아온 이 기록과 같은 기록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이 발해국기죠. 그래서 발해는 청주와 영주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청주가 제가 어디 있다고 했죠? 범현 일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범현. 예, 영주는 태원 일대입니다. 그리고 발해군이 이 사이에 있는 거죠. 발해군이 이 사이에 있는 거고 발해군이 속한 곳은 뭘까요? 여기가 기주예요. 기주 발해군이에요. 기주 발해군. 기주, 영주, 청주가 이렇게 일자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미 방송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실까요? 청주와 영주 사이에 있고,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나라 시기에는 여기서 이 그라는 한 글자가 중요합니다. 그 서남쪽 땅에 발해군을 설치했다. 그리고 당나라 때는 또 나오죠. 그 북쪽 땅에 발해국이 건국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그가 뭐냐는 겁니다. 이 그. 이 그라는 거는 이게 발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해. 여기서 해라고 한 그 발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의 서남쪽에 발해군이 있었고 발해의 북쪽 땅에 발해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의 자료를 다시 보시면 하북성 지리연구소의 발표에 따라서 1977년에 발표한 거죠. 여기에 발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빨간 점은 뭐냐면 제가 추정하는 최대 크기의 발해입니다. 여기가 지금도 저지대예요. 예. 하북성 지리연구소에서는 여기만 발표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도 발해가 이렇게 크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발해는 이 위치가 어디냐면 석가장, 그 다음에 형수시, 형대시 사이입니다. 석가장, 형수, 형대 사이. 그리고 여기에 태항산맥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발해군이 있다. 이 위에 발해국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지금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해는 청주와 영주의 사이에 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사학의 얘기를 잠깐 할까요? 자, 기존 사학에서는 영주가 조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주는 어디에 있죠? 청주는 여기 유방시 옆에 여기에요. 임치예요, 임치. 치박시죠, 현재 치박시. 여기에 있어요. 이 사이에 발해군이 있으면 여기 있나요? 바다를 반 끼고 있나요? 뭐 여기 있다고 하는 거죠, 발해군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야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청주가 여기 있고 영주는 또 석가장에 있다고 합니다. 예, 일부 제야사학. 제가 말씀드렸죠. 그 두 사람 이름 뭐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한 60%라고 평가했던 그분들이죠. 자, 그분들 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김기홍, 전우성, 자 이런 분들은 영주가 석가장이랍니다. 자, 그리고 청주는 여기에 있대요. 예. 그리고 발해군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발해군 여기 또는 뭐 북경까지도 간다면서요. 그러면 청주와 영주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청주와 영주 북쪽에 있잖아요. 예? 청주와 영주 북쪽에 있잖아요. 청주는요. 다시 볼까요? 김기홍, 전우성, 예? 이분들을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맞나요? 자, 이분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청주와 영주의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청주와 영주의 북쪽에 있어요. 발해군은요. 제가 그래서 60점짜리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60점. 60점? 아, 요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예. 60점 정도 적당하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이분들의 내용을 기초로 한 다음 내용 또 보시겠습니다. 발은 올바른 글자는 아니지만 후세의 발해라고 계속 사용하였다. 발해는 청주와 영주 사이에 있다. 한나라 시기에는 그 서남쪽 땅에 발해군을 설치하였고 그가 당나라 중요합니다. 시기에는 서남쪽, 그 땅에 북쪽. 발해군이 그러니까 건국되었다. 발해군과 발해군은 같은 자리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주와 영주 사이에 있는 발해는 현재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발해군을 말하는 것이다. 자, 청주에 있는 발해는 발해군을 말하는 건 맞아요. 발해군을 말하는 건 맞아요. 이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첫 문장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말하는 해도 바다가 아니라 고대의 해수라고 불렸던 호타하를 말한다. 이거는 완전히 틀렸죠? 이기홍, 전우성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뭐 호타하가 바다다. 개떡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이 해라는 거는 호타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발해군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발해군도. 이 중국 애들이 이걸 기준으로 설정한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6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60점. 예. 그리고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고대 내륙 고수였던 대야택, 예, 거야택이라고도 하죠. 예, 지금 미산호 북쪽에 있는, 동평호 아래에 있는 그 대야택을 발해라고 부른 기록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발해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예, 발해는 이곳에 있었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곳에 발해를 놓고 역사 기록을 다 맞춰보세요. 90% 이상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이 해수의 주변부를 발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타 주변을 발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분들은 이런 기록을 못 찾았죠. 예, 이거 제가 수년간 노력해서 찾은 기록입니다. 하북성 지리연구소의 기록. 자, 이것도 따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는 같지만 내용은 다르죠. 자,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방송을 제가 했으니까 이것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하북성 지리연구소에서 1977년에 발표한 이곳에 호수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발표를
이미 77년에 했습니다. 77년에.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해 확실하다, 확자죠. 유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확실히 있다. 예, 추해요입니다. 추해요. 이거 건따더 구후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부정할 방법은 없죠. 누구도 없습니다. 예. 아무리 제야사학이건 뭐 한국에서 저 식민사학을 하는 놈들이건 이걸 부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면 직접 가서 땅 파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이곳에 있다는 거고요. 이걸 모르니까 뭐 호타하네, 뭐네, 뭐 강을 해로 불렀네, 뭐 있다고 소리들을 해다는 거예요. 예. 무식한 겁니다. 예,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 해수의 주변부를 발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중국 주장에 동조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의 1부 영상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영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영주, 그리고 동모산, 뭐 그 다음에 이런 발해 건국과 관련된 지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 부분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부는 발해국과 발해군, 예, 그것이 발해군이 없어지고 발해국이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걸, 예,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오류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예, 감사합니다. 저는 북경반점이었고요. 다음 2부에서 영주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